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많은 정쌤입니다. 오늘 역시 여러분과 함께 가장 많은 우리 친구들이 질문하는 거, 궁금해하는 거를 같이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한 10개 정도 문장 질문을 준비했으니까 정말 많이 물어보는 거거든요. 매 수업마다. 그래서 좀 같이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고요. 앞으로 이제 공채랑 또 이제 면접 정말 많은 우후죽순 이제 나올 거니까 여러분 아시죠? 준비된 자가 기회를 잡는다는 거. 항상 우리 경각심을 잊지 마시고 지금 준비를 하세요. 다른 사람 놀고 다른 사람 쉴 때 놔두시면은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좀 빨리 취업하고 싶고 빨리 원하는 걸 얻고 싶다면 남들이 힘들 때 그 이상을 좀 하실 수 있는 열심히가 아니라 늘 얘기하죠. 잘 할 수 있는 우리 제자들이 되시길 바라면서 첫 번째 질문입니다. 항상 친구들이 묻는 질문, 답변 길이는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라는 질문인데 3줄 정도라고 말씀드릴게요. 요즘은 면접이 자연스러움을 추구하고 좀 꾸안꾸 느낌이죠. 준비한 듯 안 한 듯 그러면서 좀 잘하는, 그렇다고 달달달 외워서 AI 느낌이 아니라 조금은 자연스럽게 좀 의성어 의태 저는 이렇게 할지언정 자연스럽게 하세요.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기본적인 것 빼고는 키워드로 말로 연습해라. 다 쓸 필요는 없어요, 사실. 처음에 요리를 할 때만 이 요리책을 보지 지금은 그냥 눈대중이 곧 요리잖아요. 여러분 믿으시고, 너무 길면 말이 빨라지니까, 그렇다고 너무 짧으면 성의가 없어 보이니까 기본적으로 3줄 정도가 적당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선생님마다 피드백이 많이 달라서 헷갈려요 라는 친구들이 많아요. 늘 얘기했다시피 사실 이런 면접은 주관적인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왜 그러잖아요. 면접관님이 내 첫사랑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항상 매년 하죠. 그만큼 운이 따라주고 면접대, 시간, 뭐 날짜에 따라서 정말 질문도 스타일도 다 다르시기 때문에 저 역시 면접관 수천 번 해봐도 그냥 예쁜 친구가 있어요. 떨어도. 근데 사람인지라 너무 완벽하면 외웠네? 이렇게 좀 보일 수도 있고, 늘 말했듯이 차은우라고 다 좋아하지 않아요. 저는 좋아합니다만. 네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 이거에 좀 답변을 드리자면 본인 소신에 좀 따랐으면 좋겠어요. 면접관, 선생님마다 답변 스타일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틀린 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거에는 좀 갈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다. 그래서 정말 저 같은 경우에는 기본 피드백이 돼 있으면 웬만하면 수정보다는 다른 스타일로 좀 바꿔보라. 아니면은 우리가 김치찌개만 먹을 수 없으니까 뭐 김치 볶음 스타일로 새로 만들어보라. 이 정도의 조언은 해주지만 피드백이 다르다라는 것보다는 오히려 겹치는 피드백을 보완하는 게 빠를 거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요. 마지막 꼭 이런 회사나 어디 학교나 등등등 포부나 회사 그 연관성으로 끝나는 거는 어떨까요? 라는 거에 제 답변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답변마다 말 끝에 뭐 학교면 제 취미는 요가입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이 학교에 입학해서도 제 요가 이걸 꾸준히 하겠습니다. 어디 회사에 들어가서도 이 요가를 꾸준히 해서 체력만큼은 강인한 지원자가 되겠습니다. 뭐 스트레스 해소법 말할 때도 끝에도 제 스트레스를 관리해서 이 회사에서도 스트레스를 보완하겠습니다. 말끝마다 무슨 회사, 학교로 끝나는 것보다는 질문에 맞게 끝나는 게 맞거든요. 뭐 스트레스 해소법이 뭐예요? 그러면 뭐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취미가 뭐예요? 라고 하면 네, 이런 취미가 있습니다. 라고 좀 질문을 끝맺음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질문을 받는 것도 좋아요. 취미면 취미로 끝나든지 그냥 담백하게 끝나는 게 맞지, 말끝마다 이렇게 뭐 포부나 학교 명이나 뭐 회사 명으로 끝나는 거는 요즘 스타일이 아닙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삐삐. 네 번째, 취미 특기의 답변 등등등. 제 답변 좀 평범해요. 자기소개가 좀 평범한 것 같아요.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답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중요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답변이 막 소름 끼치도록 뭐 중요해서 답변 때문에 이 친구를 뽑아야겠다라는 것보다는 그 말하는 표정과 느낌, 뉘앙스가 사실 더 중요하거든요. 늘 말했다시피 똑같은 김치래도 누가 끓이느냐에 따라 정성을 어떻게 들이냐에 따라서 사실 김치찌개 맛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똑같은 취미가 요가래도 어떤 친구가 말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어요. 롤모델, 뭐, 유재석, 아이유, 뭐, 뻔하게 나오는 답변일지라도, 물론 너무 뻔함 속에서 내가 뭐, 표정이나 보이스도 뻔하다라면 조금 좀 차별화를 둘 필요는 있지만, 그렇다고 답변을 좀 더 특이하게 튀게 하는 거는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네. 틀린 답변은 사실 따로 없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최대한 본인의 이야기를 쓰라라고 말씀드릴게요. 5번째, 말하면서 웃는 게 어려워요. 이거 어렵죠. 사실 말하면서 계속 입꼬리를 올리게 되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소라고 하죠. 이제 광대랑 눈미소를 좀 잡고 연습하는 습관, 그리고 마지막에는 좀 끝날 때 마지막 어미 처리를 좀 하고 포인트 미소를 짓는 이런 좀 자연스러운 습관과 연습을 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그래서 말하면서 계속 웃기보다는 요즘은 계속 치아 24개 확장해서 웃는 스타일이 아니라 면접관과 아이 컨택이 됐을 때 조금 밝은 미소, 또는 내가 치아 미소가 이쁘지 않다면 그냥 입을 다물고 눈을 좀 밝게 웃는 느낌도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6번째입니다. 계속 미소를 지어야 할까요? 같은 말이죠. 5번이랑 사실 말했다시피 계속 미소를 짓는 것보다는 요즘엔 자연스럽게 하는 게 좀 좋거든요. 치아를 보였다가 옆에 있는 친구가 정말 슬픈 얘기하는데 막 웃고 있으면 너무 무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소를 지었다가 치아를 지었다가 말할 때는 좀 눈미소로 무조건 말과 미소의 자연스러움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7번째, 단점, 부정적인 질문에 솔직하게 대답해야 할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솔직벗 겸손을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솔직하게만 얘기하는 답변보다는 솔직하되 겸손하게 답변이 사실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단점으로 물어봤을 때 단점보다 말했다시피 단점에도 약간 빈도부사, 좀 완만한 답변을 해서 좀 보완 및 해결책, 최악을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다소 안 좋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왜 떨어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이런 부분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약간 이렇게 좀 원만한 답변으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너무 부정적인 것보다는 때로 긍정적으로 물어봤는데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것보다는 긍정적인 말과 긍정적인 화법을 많이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8번째, 시선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선 처리는 첫 번째, 일단은 먼저 질문한 분을 보시는 게 맞겠죠. 그 다음에 면접관이 2명이냐 4명이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가 나머지 분을 못 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옆에 있는 친구 1대 다 면접이 아닐 경우에도 옆에 있는 친구가 말할 때 좀 면접관, 안 본 면접관님들을 좀 더 봐주는 게 좋겠죠. 그렇다고 눈동자만 너무 정신사납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조금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시선 처리를 하시고 집에서도 뭐 인형 같은 걸 두고 촬영하면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말하는 습관을 연습하는 것도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째, 모르는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도 역시 친구들이 많이 궁금해 하는데, 여러분 모르는 질문이 나왔을 때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는 것도 저는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은요,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가만히 꿈뻑꿈뻑 가만히 멍하게 말 안 하고 그냥 계속 면접관 쳐다보는 거는 정말 그건 최악이고 예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질문은 모르는 거 나오거나 혹은 그 질문에 내가 시간을 줘도 정말 답변을 못하겠다라고 하면 말하시면 됩니다. 제 제자 중에 실제로 답변을 정말 2-3개를 못했지만 합격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너무 떨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 그 질문에 아직 제가 준비가 아직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몇 절 끝난 후에 제가 한 번 더 그 부분을 숙지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라고 항상 좀 인성을 좀 밝게 바른 느낌으로 잡기만 한다면 우리 신입이고 어떻게 완벽하겠어요, 여러분. 그들도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임기응변이 오히려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0번, 같은 답변 질문이 나오면 어떻게 하죠? 라는 질문도 많이 궁금해하죠. 내가 만약에,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만약에 토익 980점이에요. 근데 그게 너무 대단한데 그 관련해서 질문이 안 받으면 자랑은 하고 싶은데 그냥 끝나긴 아쉽잖아요. 그렇다고 980점을 한 번만 말하기도 아쉬울 수 있어요. 각인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노래 같은 후렴구에도 같은 노래가 반복되잖아요, 가사가. 그건 틀린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거를 여러 번 반복하는 그런 답변이 나온다고 해도 여러분 괜찮아요. 그게 난데. 그게 오히려 각인효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취미가 특기고 특기가 스트레스 해소법이고 체력 관리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나 이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제가 앞서 말한 것처럼 제 취미 역시 이겁니다. 스트레스 해소법도 제 취미와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돼요. 상관하지 않아도 늘 얘기했죠. 답변이 너무 소름 끼치도록 와, 저 친구가 어떤 스킨스쿠버구나. 저 친구가 무슨 하프 연주를 하거나 이렇게 특이할 수 없으니까 답변에 너무 치중하지 마시고 좀 말하는 표정과 본인의 이런 인상과 본인의 이런 따뜻한 마음과 결이 더 중요하다. 어떤 면접이든 그게 더 중요하다고 감히 저는 항상 9년째 수업을 하면서 강조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합격률이 높은 것 같아요. 우리는 참 그래요. 우리에게는 과거가 곧 추억이고 미래는 희망이라고 생각해요. 벌써 이제는 벌써 이제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여러분 어떻게 좀 잘 준비하고 후회하지 않는 과거를 그리고 설레이는 미래를 준비하고 계실까요? 모든 이런 비범함은 이런 무한한 반복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늘 얘기했다시피 제가 수업 때 4,000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이유도 이런 평범함이 쌓여서 여러분이 비범함이 될 수 있는 자신감이라고 생각하고요. 운도 실력이라고 항상 얘기합니다. 자기가 준비되었을 때 어떤 면접관이든 어떤 상황이든 잡을 수 있는 실력이 되시길 바라면서 여러분 더 알찬 수업과 영상으로 뵐게요. 아시죠? 4,000번 연습하시고 올 하반기 좋은 소식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녕.